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보험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최근에는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특별한 재해 플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평생 직장은 아예 구하기가 어렵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내 얘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직업 변경이 참 잦은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나는 보장을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생길 것 같은데요. 자, 특히나 보험사에서는요, 직업을 바꾸게 되면 꼭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릴 재해 플랜은요, 자, 직업이 위험도가 높게 바뀌어도 충분히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해 플랜이라고 합니다. 집중해서 만나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희망플랜 ABC 시간에는 암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오르는 갱신은 좀 부담이 되시죠? 자, 오늘은 갱신 없는 암보험 플랜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걱정은 덜고 안심될 수 있는 보험 만나보시고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번호 통해서 보험 고민들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편안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유튜브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으로도 소통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은요, 이 배달 라이더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장을 전혀 못 받았다라는 좀 안타까운 기사를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장의 범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도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다 훨씬 더 보장이 큰 재해 플랜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다면 직업이 변경될 때 우리가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걸 다들 알고 계시나요? 보험은 한번 처음에 가입했으면 쭉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착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보험사에는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직업 변경에 대해서 계속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내 자녀가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배달 알바를 갔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 보험 증권에는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혹은 다른 직업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 못 받은 경우 혹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증권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내 증권의 직업이 아직도 고등학생이라면 지금 직업과 비교해서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플랜은요. 직업 변경, 위험 증가에도 걱정이 전혀 없는 이런 재해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킨 게 많이 있죠. 특히나 이런 먹거리, 이런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퇴근 후에 아니면 낮에 저녁 반찬을 위해서 마트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외식을 하려고 하더라도 5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고 하고 또 막상 외식하자니 빨리 먹다가 많은 이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오늘은 700명, 오늘은 600명 이런 수치를 보다 보면은 마트 가기가 두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달해서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전과 한번 코로나 예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33%가 배달을 이용을 했다면 지금은 52%가 배달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문이
3%였다면 요즘은 포장하는 게 29%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매장 내 취식. 우리는 건강이 제일 소중합니다. 내가 혹시나 어떤 음식점을 이용했다가 거기서 운이 안 좋게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이런 걱정 때문에 매장 내 취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먹거리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비대면. 우리가 예전에는 택배를 한 달에 한두 번만 시켰다면 요즘은 오늘 저녁 때 시키고 아침에 보면 문 앞에 있는 이런 게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래서 더 이런 택배에 대한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도 현실이고 택배도 현실인데 이런 많은 택배를 다 주문을 한다면 누가 일을 할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건 아니면 타인의 의지건 어쩔 수 없이 실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비자발적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어차피 안 되는 거 아예 문 닫아버려야겠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어차피 퇴직을 해야 되는데 좀 앞당겨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고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에 보면은요, 제조업분들은 보통 5일, 6일 일했던 것들을 지금 인원은 감축할 수가 없고, 하지만 생산량이 정해졌지만 이런 그 야간까지 일했던 분들이 밤새 운영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서 한 5일 중에 3일간은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거리가 없어서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던 거를 접고 새로운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내가 지금 현재는 사무직이지만 안 되겠다, 불안하다. 우리 회사가 아무래도 위험한데 그러면 내가 생계는 이어가야 되니까 오후에는 알바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률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만약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우리는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직업의 변경. 내가 사무직이었다가 저녁 때 대리 운전이라도 해서 나는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가장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 나의 직업에 대해서 안 알려도 될까요? 그리고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있어서 B라는 회사로 옮길 때까지 무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안 알려도 될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가입한 증권이 생명보험사라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입해 있는 보험이 손해보험사라면 직업에 대해서 보험사에 내가 보험료를 다 납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장받는 기간이 90세다. 100세다 하면 직업이 바뀔 때마다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보험 청약서나 보험 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이나 내 하는 일이 변경됐을 때 알려줘야 되는데요. 현재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을 했을 때도 알려야 되고요. 현재 직업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자가용을 운전했는데 밤에 내가 또 다른 수입 때문에 대리운전을 하신다. 영업용 화물차를 가끔 끈다. 그러면 운전의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또한 보험사에 알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운전 여부가 변경됐을 경우 나는 자가용만 운전하고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 가게에 배달하는 직원이 그만둬서 너무 손님이 많아서 나는 잠깐이라도 대신 배달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죠. 잠깐을 운전하더라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만약 운전을 하셨다면 이 또한 운전 여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게 나오네요. 이륜자동차. 어떤 보험이든지 손해보험의 경우는요. 이륜자동차.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전액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거를 잘 알고 계실까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상해보다 보장이 넓은 큰 재해로 내가 다치는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직업의 변경하거나 아니면 내가 위험이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상관이 전혀 없는데요. 상해와 재해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급수를 나눕니다. 사무직 하시는 분들은 1급이고요. 좀 움직이시는 분들은 2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험직군인 영업력 퇴치라든지 큰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도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생명보험은요, 오히려 반대로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1급으로 구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직일수록 5급으로 이렇게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해 사망 20억을 가입했던 대기업 이사님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갖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오늘따라 배달하는 분이 안 나오셨네요. 그렇다면 가까우니까 스쿠터 타고 배달을 갔는데 덜커덕 운전이 미숙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거절이 됐어요. 왜 거절이 됐을까? 나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는데. 보험료 납입이 다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기업이었을 때는 1군이죠. 하지만 현재 내가 오토바이를 탔다면 이거는 상해적으로는 3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 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었어요. 다 납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요. 오히려 보험료에 추징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당연히 따졌죠. 아니 왜 내가 500만 원 돈을 왜 내느냐. 나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는데.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납입이 다 끝났다 하더라도 이 10만 원에 대해서 20년간 240회를 다 냈어요. 하지만 만약 지금 직업이 오토바이를 탔다 하면 가입 시점에서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을 다 1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 15만 원에 대해서 20년에 대한 보험료를 그 차액분을 다 내라는 거죠. 이렇듯이 보험은요. 손해보험 쪽의 보험을 상해 쪽으로 준비하셨다면 내가 보험을 받는 기간 동안에 직업에 대해서 바뀔 때마다 위험득금에 따라서 오히려 돈을 더 납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23살짜리 대학생 때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대기업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대기업은 대기업인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면 1급이죠. 하지만 내가 기술자라면 이건 2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만약 준비를 안 하셨다면 이 또한 보상받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추징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배달 알바를 했다. 현재 대학생 졸업 후 알바를 잠깐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 난 순간에 직업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산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등산객. 산에서 미끄러졌으면 당연히 상해인데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산 앞에 입산금지라는 말이 있었다면 상해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오직 재해에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금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 후에 알릴 의무라는 게 있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했을 때나 가입한 이후에나 직업 변경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약관에는요. 계약 전에는 직업이 뭐냐 물어보지만 계약 이후에는 이 사항조차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로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분들, 아직 졸업 안 하신 분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20세 미만 자녀분들이 이런 재해를 준비하신다면 정말 더 저렴할 때 준비하실 수 있는 게 팁으로 보낼 수가 있고요. 생명보험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생명보험의 재해를 준비하신다면 상해가 아닌 재해입니다. 향후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현재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버스를 운전하든 아니면 택시를 운전하든 이런 운전 여부에 따라서도 변경이 없어도 되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전장, 내란, 폭동 이런 사항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 약관에는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든 내란, 폭동이 나도 내가 만약 다쳤다 하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내 취미가 암벽 등반이 생겼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취미를 알리는 순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 자체가 안 되지만 생명보험은 내가 가입 시점에는 이런 취미가 없었는데 내가 취미가 스킹 스쿠버가 됐든 어떠한 위험한 취미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껏 내 취미를 즐길 수가 있는 게 생명보험의 장점인데요. 평생 사실 우리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직업 변경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담보를 줄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삭제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의 재해 같은 경우는요. 이런 준비를 전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 직업이 직업급수가 몇 군인지 혹시 시청자님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너무 지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직업이 몇 군에 해당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 등급이 높은 직업은 어떤 걸까요? 대부업자, 환전상, 수금원, 일반경찰, 교도관. 아나운서님도 한번 맞춰보시죠.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저랑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업이 지금 5가지가 보이는데 네. 대부업자도 위험해 보이고 환전상, 수금원, 일반 경찰관, 교도관. 저는 경찰관이랑 교도관, 특히 교도관이 아무래도 범죄자분들이랑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가장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정답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수금원입니다. 왜 수금원이 제일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수금원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겠죠. 이런 직업급수에 대해서는요, 일정 기간에 데이터를 산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수금원이었습니다. 그럼 2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위험 등급이 다른 사람의 직업은 어떤 걸까요? 강력계 형사, 마약 단속반, 경찰 특공대, 화재 진압, 소방관, 해난 구조원. 이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아나운서님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첫 번째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이번엔 네. 집중해서 제가 좀 자신 있게 맞춰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나마 좀 덜 위험해 보이는 게 해난 구조원이라서 이게 위험 등급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틀리셨습니다. 이게 왜 위험 등급일까요? 사실 보시면 강력계 형사 위험한 사람들 많이 잡죠. 그리고 경찰 특공대원 사실 사무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난 구조원 같은 경우는요. 바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는 해난 구조원이 가장 위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위험 등급이 다른 사람의 직업 어떤 걸까요? 무당, 가스점검원, 동물 사육사,
산불 감시원, 바다 양식원. 어떤 걸까요? 이번엔 꼭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는 제가 가장 위험한 걸 가장 덜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좀 네네. 틀렸잖아요. 이번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위험 등급이 다른 사람.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약간 개인적으로 특수 직업으로 보이는 무당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무당은 칼을 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답이 네. 뭘까요?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불 감시원이네요. 또 틀렸네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이런 직업들이 어떤 위험에 있는지는 정말 봉사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의 위험 등급은요, 해마다 데이터를 산정돼서 몇 년에 한 번씩 그렇게 위험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쭉 간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율이나 이런 위험의 일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평생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 자녀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공부를 더 하자니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내 용돈도 써야 되고 주변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요. 배달 쪽에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몇 시간만 일하면 한 달 용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배달 일을 하는데요. 그럼 이런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보험가입이 될까? 제로 준비했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내가 이미 어렸을 때 준비한 게 상해였다면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보상받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험한 3급부터 1급까지 준비했는데요. 보장 내용입니다. 내가 휴유장애가 생겼다. 3%부터고요.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해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고요. 물론 다치거나 하면 당연히 응급실 가겠죠. 응급실 비용이고요. 응급실에 갔다가 만약 다쳤다면 입원을 하겠죠. 이런 입원비에 대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상처가 벌어졌다면 당연히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술비 받을 수가 있는데 비용 보시면은요. 30대 분들 10,000원대입니다. 40대 분들 50대, 60대 전부 2만 원대 정도인데요. 내가 20년만 납입을 하고요. 내가 90세까지 안 오르는 보험료로 내가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찰 특공대원들, 소방관들, 그리고 안마사, 주유원, 주차 단속,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5급이 제일 안전한 분이고요. 1급이 가장 위험한 직군입니다. 그럼 3급이었을 때 이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은 보시면 2급으로 위험한 직군입니다. 보장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예, 보험료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그 상해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위험 등급을 같이 보기 때문에요. 보험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2급에 대한 위험 직군은 어떤 직군이냐면요. 우리 도시가 싫다. 귀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농부. 네, 2급입니다. 그리고 용접원. 우리가 쉽게 단시간에 아무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단순 노동직인데요. 용접원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운전자, 노점상, 배관공. 우리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직업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런 영업용 택시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자가용에 비해서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2급에 해당되는 위험 직업군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2만 원대, 3만 원대로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1급입니다. 1급 같은 경우는요. 정말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편물 집배원. 걷다가 우편물 나눠주시다가 안 보여서 사고 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대리운전, 여기 나오네요. 사실 대리운전 많이 하십니다. 대리운전 고지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건물 외벽 청소, 물론 쉽지는 않지만 정말 생계가 필요하다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우리가 배달할 때 하시는 요즘 제일 많이 핫한 직업이죠. 라이더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건데 보장 내용 보시면 이런 재장애, 응급실, 또 입원, 수술비, 아나필락시스 쇼크. 참 생소한 말일 텐데요. 우리가 아직 그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만약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몸이 가렵거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다. 병원에 갔더니 이런 쇼크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만 원 보장을 받는데 이런 직업군의 분들은 사실 보험이 사망이나 아니면 이런 휴유장애에 대해서 준비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보험제를 한번 볼게요. 30대 만 원대, 40대 2만 원대고요. 50대, 60대 분도 이 비용으로 이런 내가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입원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배달기사를 위한 재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자녀가 갑자기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응급실 비용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암에 관련돼서 추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질병하면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과 이런 응급실 비용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일찌감치 준비하시면 보험료 보시면은요 30대 기준으로 15,000원대입니다. 이 15,000원대로요. 일반암을 5천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소외감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상을 받는데 15,000원입니다. 내가 직업이 어떤 직업을 할지 모르고 당장 내가 현재 하는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됐을 때 위험이 증가가 됐을 때 이런 보장조차 없다면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상해가 아닌 재해로 반드시 꼭 준비하셔야지만 내가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랜은요. 직업이 변경됐거나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해지거나 걱정이 없고요. 다친 거에 대해서 더 넓은 보장이죠. 재해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돼도 할증, 보험료가 안 올라도 되고요. 보장을 줄일 필요가 없고요. 보장이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동일 보장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위험 직업도 재해 수술이나 입원비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암 5천, 유사암 3천만 원을 아까 보셨죠? 15,000원대의 보험료로 이 암을 5천만 원 준비할 수가 있는 게 오늘 플랜 내용인데요. 향후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하거나 이런 직업 변경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요. 운전 목적이 내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든 화물차를 운전을 하든 보험사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 여부 얼마든지 보장되는 거고요. 내 취미가 정말 하늘을 나르는 게 내 취미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취미를 제한 없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현재에서 가장 필요한 보장이 이런 재해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해보다는 그러니까 보장이 넓은 게 재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하시면 정말 나중에 사고가 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직업이 얼마나 위험할까 제가 좀 퀴즈도 풀어봤는데 다 틀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요. 내 직업이 아무리 위험하게 바뀐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어떤 사고가 나도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재해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상해보다 오늘 소개드린 재해 플랜이 보장받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리 위험한 직업으로 내가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일일이 보험사에
고지를 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평생 직업이 없는 시대 이렇게 좀 맘 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특히나 성인 남성분들 그리고 좀 우리 아드님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위험한 걸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안수현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들어오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2309님께서 문자를 넣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직업 변경을 해줘야 되냐 이런 게 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학생 때 가입한 보험을 그러면 이걸 고지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제 취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나 직업급수는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지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보험료 변동은 같은 군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거고요. 나중에 취업하셔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하신다면 현재는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도 변경된 보험료로 보장은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고지를 하시고 보험료는 오르지 않은 상태가 아마 될 거라고 하니까 걱정 없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055님께서도 실시간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보험사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상해랑 재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상해라고 하면은 다쳤을 때 받는 보장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상해와 재해의 차이점은요. 상해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급격하고 외래적인 우연이 있어야 되는데 재해는 이런 급격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우연적인 일이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더 폭넓은 보장이 가능하고요. 내가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산을 입산했나 안 했냐에 따라서 보상의 여부가 이제 달라진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해는 정말 갑자기 일어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재해 같은 경우는 더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재해 플랜이 가장 범위가 넓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라는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편하게 가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잠시 쉬는 동안 내가 아르바이트로 뭐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쳐도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내가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데 고지를 안 하고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위험한 취미 생활로 인해서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성인 남성분이나 좀 아드님, 활동이 좀 많으신 아드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생각나는 보장, 좀 원하는 보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 세일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갱신 없는 암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은희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뭐 암보험은 다들 좋아하시지만은요. 네네. 또 갱신되는 건 싫고 네. 갱신을 안 하자니 당장 보험료가 비싸니까 또 딜레마가 좀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갱신되는 게 왜 싫을까요? 보험료 오르니까요. 보험료가 비싸니까 예, 아무래도 보험료 때문에 네. 갱신을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험은요, 갱신이 안 되는 거에 일단 장점이 있고요. 갱신 보험료만큼 저렴한 보험료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 봐요. 네. 이 갱신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갱신 자체는 안 되지만 당장 내는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저는 네,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안 비싼 네, 안 비갱신? 비싼 비갱신 소개해 보험이죠. 주세요. 안 비싼 비갱신이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딱 달아봤는데요. 제목에 보시면 밑에 줄에 유사암도 든든하게라는 예, 소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유사암이 왜 든든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 발병률 1위가 이제 우리가 암인데 전체 암 환자 중에서도요. 5명 중에 1명이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이 네, 굉장히 네. 좀 흔하다는 얘기를 많이 네,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만큼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계속 1위를 지켜왔고요. 최근에 유방암으로 이제 순위가 좀 바뀌긴 했지만 1, 2위를 다투는 암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이. 거기다가 남성은 잘 걸리진 않는 암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6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암이에요. 갑상선암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상선암을 내가 일반암 진단금으로 받을 때 똑같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네. 보시겠는데요. 보험사에서는요, 암을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왜 갑상선암을 초에 말씀을 드렸냐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유사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갑상선암은 유사암이고 유사암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과 또 경계성 종양이나 뭐 이런 제자리암 0.5기 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좀 작은 빨리 고칠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소외감은 보이실 거예요. 네.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여성 순위 이번에 1위로 등극을 한 유방암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남녀 생식기암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방광이나 전립선암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2가지를 뺀 나머지가 이제 일반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는 암 진단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갑상선암이든 소외암이든 어찌 됐든 일반암 진단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암에 걸리든 난 든든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줄 유사암에서 보십시오. 적은 글씨로 보이죠. 예, 일반암의 10% 내지는 20%만 수령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라도 많이 가입을 해놔서 5천만 원을 가입을 해놨다. 근데 만약에 유사암이 속해 있지 않으면 500만 원 받고 그렇죠. 땡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발병률이 이만큼 높은 암인데도 네. 불구하고 예전에는 일반암 이렇게 진단금을 딱 가입을 해놓으면 네. 깨알 같은 글씨로 유사암은 10%, 소외감은 20% 이렇게 정해져 놓은 회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 깨알 같은 글씨를 꼭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암들이기 때문에요. 네, 좋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명 중에 1명이 걸릴 만큼 흔한 암인데 네네. 이게 유사암에 속하니까 네네. 유사암의 범위를 좀 크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우리가 그 성별에 따라서도 네네. 걸리는 암의 순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달라요? 네, 그래서 순위표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6위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위는 여성이 최근 들어서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쭉 나와 있는데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위암, 폐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6위 안에요. 이 소외감과 유사암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네. 이 안에 이렇게 50%를 차지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암이 발생이 됐을 때 50%는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암에 걸릴 확률도 높지만 그 절반이 유사암이다. 일반 암 자체만 준비하고 그냥 유사암 범위를 놓쳤다가는 네. 정말 억울하겠다라는 정말 생각이 낭패를 볼 듭니다. 수밖에 없죠. 요즘 저처럼 약간 젊으신 분들도 심심치 않게 암에 걸리는 것 같던데 심심치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이 늘어났어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20대가 발병 확률이요. 지금 암 진단이 되고 발병이 되는 확률이 나머지 세대보다도 44.5%가 늘었다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44.5%면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만큼 20대에도 이런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20대에 발병되는 확률 중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유방이나 갑상선암 등이 굉장히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암보험 보시다가 이거 보시고 우리 아드님이나 따님 암보험도 지금 좀 같이 보실 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발생 빈도, 확률을 높이면서 이제 저희가 가져가야 되니까 네네. 암보험 있으신 분들까지 지금 집중을 하시고 보고 계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장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전에 이제 보험을 들어놓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일반암 진단금에서 그 안에서 10%나 20%만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가지고 있으셨다면 이제는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요, 유사암을 따로 특약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0%, 20%가 아니라 유사암을 진단금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큰 보장 금액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같이 합쳐져서 따로 나누어지지 않고 일반암 가입 금액에 합쳐져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험사를 찾아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암 보장을 하나 커다랗게 덩어리로 가지고 계시고 많이 발병 순위가 높은 유사암에 대해서도 큰 진단금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챙겨볼게요. 네네. 이 암이라는 게 이제 완치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암 종류별로 돈이 네. 얼마나 많이 들까? 오늘 한번 볼까요? 이런 진단금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예. 예,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네. 예, 5천만 원 가입했는데 500만 원 받아가지고는 갑상선암 치료 못합니다. 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고 있고요. 1위인 간암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냥 치료비죠. 예, 생활비나 뭐 기타 부대 비용들을 다 뺀 그냥 온리 다 치료비죠. 빼고도 지금 6천만 원의 치료비만 나오는 거죠? 네네. 평균치만 따진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암 진단금을 보면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4, 5년 전에 내가 그 이전에 내가 3천만 원을 가입해 뒀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사암으로 만약에 소외감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얼마 받으실 수 있을까요? 300만 원 내지는 600만 원 정도만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특약으로 유사암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사암을 최대 업계 합산으로 해서 7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회사당 3천만 원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사암은 예전에는 일반암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내가 유사암을 몇 천만 원 정도 따로 별도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 확실히 유사암은 진짜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예 그냥 좀 생활비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보장 오늘 네네. 플랜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제가 이렇게 여러 보험사를 막 뒤지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암보험은 우리 무조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망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망하는 것 중에 원인 1위가 암인데 거기에 치료비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암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를 3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있으실까요? 예, 증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네.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암진단금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갱신년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출시된 보험사에서 제가 따끈따끈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예. 40대 남성 기준에서 암 진단금, 일반암 소외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일반암 진단금 2천만 원, 예. 유사암 진단금 2천만 원. 이렇게 오. 했을 때 40대 남성, 여성에서 3만 원대고요. 50대도 4만 원, 3만 원대. 그리고 60대에도 5만 원, 3만 원대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엄청 저렴한 게 이게 지금 3만 원. 뭐 갱신이라도 지금 조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거 네. 보험료 안 오른다면서요? 평생. 오르지 않는 보험료예요. 아, 네. 납입 기간 20년 정해져 있고요. 현재 가입 시점으로부터 20년만 납입을 하고 100살까지 보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갱신 보험료 아닙니다. 갱신되는 보험료는요. 10년 갱신이든 20년 갱신이든 현재 내고 있을 때는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갱신 시점에 얼마가 올라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세 만기로 2, 3천만 원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갖고 계신 게 제일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타사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20년 갱신형 정도의 보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사암 지금 2천만 원 들어져 있는데요. 유사암에는 제가 말씀드린 1위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이 속해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이 됩니다. 와, 이렇게 가져가려면 다른 회사 기준으로는 얼마 정도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로 기준을 제가 한번 네. 보험료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험료가 아까 거는 100세 만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제가 90세 만기로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줄여서 보여드렸는데도 3만 원대가 아니죠. 40대가 5만 원대, 4만 7천 원대, 50대도 3만 원대, 4만 원대 아닙니다. 7만 원대, 5만 원대. 60대는 또 후적 올라갔어요. 4만 원대, 5만 원대가 아니고 8만 원, 8만 9천 원대니까 거의 9만 원대네요. 9만 원대, 6만 원대. 이 정도로 지금 90세 만기 10년을 더 줄여놨는데도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만기도 짧은데 보험료는 비싸고 네. 같은 보장이라면 뭐 네. 선택을 안 할 이유가 네. A사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네. 같아서 표로 좀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가입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가입 연령은요 15세부터 70세까지 A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 1억까지 가입 가능하신 거고요. 유사암 진단비가요. A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B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약 먹는 게 너무 많아서 고혈압도 있고 뭐 당뇨, 고지혈 이런 거 있으셔도요. 일반 건강체와 똑같은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막 핫하게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품인데요. 표적항암 치료비. 앞으로 이 표적항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정 식약청 허가를 내주는 약물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나중에 더 정말 쓸모가 있을 그런 담보이긴 한데요. 지금 표적항암 치료비도 인당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갱신 없는 암보험이었잖아요. 네네. 오늘의 최종 정리가 결국 원픽이 A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암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생활비라든지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라든지 이런 지출 비용들을 또 커버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 진단금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기는 하는데요. 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보험료 때문에 갱신형을 선택했다가 갱신 시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재가입을 다시 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갱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선택하셔도 좋겠지만 적정한 나이라면 비갱신형으로 좀 길게 왜냐하면 20년 전에 80세 만기 그 정도면 됐지 하고 가입하셨던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 100세가 그렇게 많은 거라고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갱신료만큼 저렴하고 거기다가 또 유사암까지도 많이 발병되는 질병의 암을 또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A사를 꼭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험료 보셨죠? 40, 50대 기준으로 3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안 오르는 비갱신이다가 100세 만기고요. 우리가 정말 그 자주 걸리는, 빈번하게 걸리는 절반의 암에 속하는 유사암의 진단비도 무려 2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지금 보험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보장 대비 오르지 않는 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하니까 나 암보험 좀 없다 혹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 했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